국가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진아연입니다.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해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정년 후 노후 걱정이 많은 우리 장년층 분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은요, 1060 세대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또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항공 표지 분야입니다. 항공 표지 분야 자격증을 알아보기 전에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실 우리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자, 오늘 항로 표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항로 표지, 교수님 조금은 이 분야가 낯설거든요. 어떤 분야인가요? 일반인들께는 항로 표지 분야가 매우 낯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로 표지라는 것은 선박에 설치되지 않고 선박 위쪽에 설치돼서 선박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해상이나 육상에 설치되는 구조물들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뭐 종류로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대, 그다음에 안개에 끼었을 때 뭐 선박에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안개 신호, 뭐 특수 신호 표지,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전파를 이용한 전파 표지, 뭐 이런 것들이 항로 표지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가의 책무성이 강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항로 표지의 뭐 전원을 관리한다든가 항로 표지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의 이제 국가의 책무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이제 근무하시는 항로 표지 공무원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항로 표지를 받아서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뭐 항로 표지 관련 기업,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일하는 터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로 표지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저희가 현장으로 찾아가 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항로 표지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인천에 위치한 항로 표지 제작 설계 시공 전문 기업인 우리해양입니다. 항로 표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그 기술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인데요. 항로 표지를 원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항로, 배가 다니는 길목을 일러주는 것들인데, 이렇게 이제 먼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올 때 이렇게 녹색이 좌현, 우측이 홍색, 우현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이로 배가 다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각각의 뭐 부표도 그렇고 등명기도 그렇고 그 위에 들어간 수품들도 그렇고요, 부속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하게끔 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즉각 조치하고, 그게 항로 표지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 베이스의 업무라고 볼 수 있죠. 항로는 뱃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항로 표지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인위적인 시설입니다. 바다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풍랑주의보가 일고 거센 파도와 바람이 많더라도 좀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도 나가서 다시 기능을 복구하는 그런 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가 좀 약간 위험하긴 하고요. 또 그리고 이 바다다 보니까 동해나 남해는 좀 덜한데 서해 같은 경우는 물때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새벽 2, 3시에 나와서 일할 때도 있고 밤 10시, 11시까지 기다렸다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런 바다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약간 힘들긴 하죠. 바다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직업에 대한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가 중요한데요.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매력적인 직업군입니다. 무용 등대라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좀 이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조형물의 등대를 만들어 놨을 때가 좀 감명 깊었고 또 뜻깊었고요. 예, 또 주변 사람들이 아, 등대 멋있다, 이쁘다 그런 얘기 했었을 때가 참 일하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항로 표지 분야는 항공과 해양 관련 분야에 근무하게 되는데요. 기초적인 지식과 숙련 기능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유리하게 활용된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는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려움도 있긴 하겠지만은 주변 사람들 아니면은 온라인상으로 좀만 노력하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재미있는 분야라서요. 예, 한번 이제 해상이나 바다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한번 도전해가지고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망망대해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항로 표지 분야. 선박의 안전한 항해는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직업군이 아닌가 합니다.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자격증을 잡아라 순서입니다. 오늘은요, 항로표지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항로표지 기능사 시험 안내와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진행되는데요. 필기시험은 항로표지 전원관리, 고정 및 부표 항로표지, 항로표지 시스템의 운영, 3과목으로 객관식 4지태계형으로 60문항으로 치러집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실기시험은 항로표지 실무로 작업형 40분 동안 치러집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항로표지 기능사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시험 시기와 난이도가 궁금한데요. 1년에 몇 번이나 치러지나요? 예, 항로표지 기능사는 1년에 한 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1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보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그런지 네. 실제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필기 시험은 한 72%, 60에서 70% 정도의 합격률이 나오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80에서 90%에 네. 육박하는 그런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역시 이 분야는 특수 분야고 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응시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이런 이제 데이터가 얘기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다른 자격증과 비교했을 때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자격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합격률이 높은 이 항로표지 기능사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합격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보는데 필기시험 과목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항로표지 전원 관리 첫 번째 과목인데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써 생소하시죠? 네. 말씀 들으시면 항로표지 전원 관리 어떻게 전원 관리를 해야 될지 하는 그러게요. 문제 네. 막막한데요. 왠지 그 내용이 방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그 레벨에 맞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전원 중에 이제 특히 이제 비상 전원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발전 발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동기에 대한 뭐 점검을 한다든가 작동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태양광 발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그런 내용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항로표지 자격증에서 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설치되는 곳이 이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섬에 네. 이제 육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전원이 잘 들어가지 않는 섬이나 네. 상용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기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항로표지에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발전 시스템의 적용의 첫 사례가 항로표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원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킬을 물어보는 게 이제 시험에서 그 태양광 발전 시스템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축전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든 아니면 그 다른 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 전원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뭐 축적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축전지를 어떻게 그 관리하고 유지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항로표지 전원 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그 체크하는. 저는 항로 표지라 그래서 교통 표지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항로 표지는 좀 기계적인 부분과 또 기술적인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과목 살펴봤고요. 다음 과목인 고정 및 부표 항로 표지.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지금 이제 고정하고 이제 부표라는 이제 부표는 이제 물에 떠 있는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앵카를 놓고 침추를 놓고 체인을 연결하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고정이라는 것은 이제 등대처럼 한 장소에 이렇게 서 있는 그 항로 표지를 이제 고정 항로 표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V처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성을 약간 가지는 항로표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대 같은 경우는 등탑이나 그 등탑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등부표를 고정시켜주는 계류 장치 그러니까 체인과 침추 부분을 얘기하죠. 이런 부분에 이제 보수나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네이콘이라는 설비가 있어요. 네이콘이라는 것은 선박의 레이더가 작동이 될 때 선박의 레이더에 반응을 해서 여기에 항로 표지가 있다는 거, 안전 표지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시설이 네이콘이거든요. 그래서 네이콘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항로 표지에 같이 그 설치가 되는데 그런 네이콘의 점검이나 보수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 고정 및 부표 항로 표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과목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외우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원리를 뭐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책을 몇 번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결국에 이제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할까 하는 게 이제 고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이제 국제 항로표지 협회에서도 이런 나부 가이드라고 항로표지에 대한 가이드 그 책을 만들어져 있고 국내에서도 항로표지론이 이 책이 그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책을 좀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외우는 위주로? 실제 항로표지 분야는 외우는 것보다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리를 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항로 표지 시스템 운영 과목인데요. 또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항로 표지 중에서 전파를 이용해서 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GPS로서 위치를 낸다면 그런 GPS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되는 DGPS, 그러니까 DGNSS 시스템 같은 그런 이제 전파 표지 시스템이랄까 특수 신호 시스템을 다 포함하는 그 과목으로서 원격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전파를 발사하는 원리랄까 운영 원리, 그다음에 이제 조류 신호소 같은 경우는 조류 신호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생성하고 관리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필기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2차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은요, 항로 표지 실무로 작업형으로 치러지네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필기도 준비하기가 어렵겠지만 필기보다 또 더 난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실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기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계를 어디서 구하죠? 국가가 어느 정도 인력을 키우겠다는 뭐 그런 그 취지로서 항로표지 기술협회 공적기관에 항로표지 전문 교육 센터가 있고요. 뭐 여기는 항로표지 기사, 그다음에 산업기사, 기능사를 일주씩 뭐 교육시키는 교육 과정이 있고 그 교육 과정에서 뭐 사용되는 이제 교재도 중요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적으로 실기 시험에 대한 스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그 제도가 아닌가. 그러면 그곳에서 좀 연습을 해보면 좋겠네요. 예, 예. 네. 그러면 이 실기 시험에서 응시자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항로 표지를 이제 운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동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제 그 작동 테스트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장을 네. 복구시켜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항로 표지라는 것은 이미 이제 국제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그쵸. 빨리 접근이 되고 네. 운영률이 거의 99.8%에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운영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빠르게 이런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도달을 해서 복구시키는 뭐 그런 기능들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겠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장이 났을 시에는 네.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실기 시험에서는 신속성을 좀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항로 표지 분야 시험 과목 및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펴봤는데요.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우리 응시자분들께서는 하나부터 10까지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는요.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요, 이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해결해 보는 시간인데요. 응시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자격증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네, 첫 번째 고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로 표지 기능사의 경우 같은 분야로 해외 취업 현황이 어떤지 이렇게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실 때 국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해외 취업 어떤가요? 예, 항로 표지 분야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그 국가 우리 이제 대한민국 내의 자격증이지만 국제 항로 표지 협회에서는 지금 캐파시티 빌딩으로서 그 영어로 된 이제 국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항로 표지 분야의 이런 국제성 때문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앞으로는 열리지 않을까 생각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국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로 표지 분야에서도 지금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이런 그 자격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어학 능력이 플러스가 된다면 네. 그런 기회는 앞으로 점차 많아질 거로 보이는 그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고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를 기존에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출 문제를 물론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시겠어요? 그 시험을 준비할 때 네. 앞에 기출 문제를 보고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쵸.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출 문제는 뭐 그런 쪽에 활용을 하시고 실제 항로 표지를 자기가 운영하고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네. 내가 몸에 쌓는다 하는 자세로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로 표지 기능사의 경우 실기 시험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실기 시험의 경우 작업형이라 준비가 참 막연하기만 한데요. 어떤 기준을 두고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국가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뭐 쉽게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그 하나 이제 팁이나 방법을 드린다면 역시 이제 항로표지 기술협회 전문 교육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설비들을 네.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을 바로 이어가자면 이 실기 시험을 책을 보면서 혼자 준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예. 만약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책에 모든 것이 나와 있기 담기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네. 실기 시험 같은 경우 스킬, 기술적인 기술 기능을 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항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아니면 항로 표지는 이제 하나의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서 항로 표지를 제작하는 그 기업에 가서 네. 견학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 기능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그 수단이 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서 좀 실기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데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또 교육 제도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할 때 가산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분야의 취업 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특히 이제 항로표지 관련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네. 해양수산부에 항로표지 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그 해양수산부 산하의 각 그 지방청에 지방해양수산청에 항로표지 과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무원을 이제 매년 채용을 하고 있는데 항로표지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게 되면 이런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격증이 없이도 갈 수 있겠지만 자격증은 네. 이제 가산점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굉장히 그 공무원이나 공적 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때 좀 가산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이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죠? 다음 질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그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네. 공무원 같은 경우, 공적기관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런 그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대변해 주는 것이기 그쵸. 때문에 이런 그 나는 이런 스킬이 있습니다 하는 그 나를 알릴 수 있는 제도가 자격증 제도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항로표지 분야에서도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항로표지 기사 부분을 많이 우대를 하려고 그 네. 우대 정책을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살펴보면요. 솔직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봉 수준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네, 항상 이 한데요. 질문에는 대답을 하기가 좀 민망한 표정을 예. 지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항로표지 관련 그 공무원이 시작하는 그 급수가 9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9급부터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뭐 기능사 자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뭐 9급에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공무원의 이제 9급 공무원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뭐 네. 상위 직급도 갈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항로표지를 이제 제작하거나 설치하고 위탁 관리를 하는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우리나라의 그 기업 수준하고 똑같기 때문에 네. 뭐 경우에 따라 여기에 이제 국제성을 띠기 때문에 영어적인 스킬이 있거나 하면 그 인센티브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적기관의 항로표지 기술협회도 뭐 거기 이제 공공기관 수준의 급여는 지금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응시자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격증 고민 상담소에서는요, 실제 수험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요, 자격증, 국가 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가득 담긴 휴넷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을 좀 체크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항로표지 기능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직업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항로표지 이제 관련 사업은 일단 공공성을 많이 띠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국가의 기관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관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이제 그 위탁 그 사무 업무를 보는 기업에서 실제 제작하고 설치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보면 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 분야는 아니지만 네. 앞으로는 이제 그 해상에서의 물동량이 늘어난다든가 선박 통항량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직업군이라고 항로표지 분야를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기업들이 스펙보다는 이 직무 위주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NCS 기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항로 표지 분야의 자격증은 NCS 기반으로 변화된 점이 있나요? 현재는 그 항로표지 분야는 워낙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네. NCS, 그러니까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적용이 NCS 기반으로 안 돼 있고요. 현재 그 NCS 기반으로 가기 위한, 특히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설치나 점검에 이런 그 현장에서 그 작업형 실기를 한다 하더라도 현장성이 떨어지는가, 그런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NCS 기반으로 바뀌어야 될 분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항로 표지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중요한 것은 바다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엔 또 안전의식이라고 봅니다. 이 안전의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항로표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그 지식이나 정보는 해양수산부의 항로표지과나 네.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그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인 그 항로표지 기술협회나 항로표지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한번 그 방문하셔서 그 항로표지 분야의 그 산업의 현황을 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이런 그 자격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항로 표지 분야의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금상첨화겠지만요. 준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왜 나만 떨어질까 불평하기보다는요. 그 힘든 만큼 결실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헤쳐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